저는 오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둘 다 먹고 싶은데 한 가지밖에 못 먹어요. 우리 보통 이런 거 많이 있죠. 짜장면, 짬뽕, 엄마, 아빠, 뭐 이런 것들. 근데 가장 좋은 선택을 해서 우리는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빵이랑 초콜릿으로 고민을 하고 있죠. 달콤한 초콜릿이 올려진 빵이 여기 있고 딸기 잼이 있는 롤케이크 두 사이에서 소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이 자유로울까?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 정말 자유롭나? 제가 오늘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영화로 시작할게요. 아모르라는 영화에서는 어느 날 아내가 치매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지급 정성으로 간병을 하기 시작해요. 원래 금슬 좋은 부부였거든요. 근데 1년, 2년 지날수록 남편의 삶은 송두리째 없어졌고요. 남는 것은 자신을 모르는 아내와 극심한 스트레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1, 2년 지나면서 이제 때리게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남편은 베개로 아내의 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밀어넣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왼쪽에 결혼 반지가 있어요. 그 이제 정말 사랑하지만 죽음을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시 한번 선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선택이 자유로운가? 아니면 근데 선택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는 뭔가를 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선택했다면 저 초콜릿 빵을 포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선택으로 가보면 넷플릭스의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빨간 약을 죽음으로 선택을 하고 파란 약을 인간의 생명으로 한번 치환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생명은 정말 선택의 제 1순위인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그 생명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죽음은 사회에서는 금기시되고 굉장히 입에 오르내기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죠. 근데 정작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삶이 영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아직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제 발표의 목적입니다. 당신의 인생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건지, 당신이 죽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가질지,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드디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죽음을 원할 자유라는 책입니다. 현대의학에 빼앗긴 죽을 권리를 찾기 위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치매가 진행됩니다. 이게 저자 딸이에요. 근데 이제 심장에는 이제 심박조율기라고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달고요.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씩 간병에 매달리고 7년이 지나니까 정말 그냥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에 돌아가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이 책에서 전달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던지는 질문들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통의 윤리적 기준이 있을까? 아니면 치료받기를 거부하면 자살일까? 하기를 거부하면 살인일까? 빨리 혹은 너무 늦게 죽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명치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의료행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정말 말기 4기 암 환자 이상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연명치료로 생명을 유지하죠. 근데 건강할 때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연명치료하는 사람들은 품이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해요. 그냥 그냥 병원에서 주위에 그냥 의사들이 옆에 있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과도한 연명치료 때문에 환자만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1인당 1년 의료비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은 사망 직전 1년간 거의 1,100만 원을 쓰게 되고, 이거는 보수적인 통계 자료고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돈을 말씀드렸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썼으면은 그만큼 행복하고 값진 시간을 얻을 수 있었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썼는데 계속 병원에만 누워있으면은 또 뭐 자기 대소변도 못 가는데 그런 환자들의 자기가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죽음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좋은 죽음은 저는
문화를 많이 체험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간접 체험을 그만큼 많이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가깝게는 가족의 죽음이 있고 멀게는 내 배우자의 죽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 자세가 있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또 사회적으로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남녀 수명이 거의 80세입니다. 남녀 합친 거예요. 근데 보통 79.3이니까 79년 동안 건강하게 살고 3개월 만에 죽고 싶은데 거의 대부분 5년에서 10년 사이는 아파서 이제 지병을 앓고 돌아가시고 연명 치료를 한다는 거죠. 죽으면 보통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죽음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연명치료하거나 너무 그거에 인해서 물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한번 나중에 끝나고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선택의 제1순위가 맞는가? 그리고 죽음을 선택한 자유는 그 차선인가? 이거의 문제는 뭐 그런 환자들의 존엄성과 그 가족들, 이런 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거를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